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미로 알고 즐겨 먹지만 알고 보면 끔찍한 기생충이 살고 있을 수도 있는 이 음식 5가지는 지금 당장 밥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60%가 회충 감염자였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과거 기생충 왕국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대변 검사 후 기생충에 감염된 학생 명단을 발표하면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 구충약을 타먹고 나던 학교 풍경도 이젠 옛말이 돼버렸죠. 이제 기생충은 먼 개발도상국의 비위생적 환경에서나 나타나는 것이라며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생충에 대해 마냥 안심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유행 지역에서는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많은 기생충들은 혈류를 타고 몰래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잘 잡히지 않고 수년간 아무런 기척 없이 우리 몸에 숨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년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에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생충은 아토피, 류마티스,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심지어는 암까지 일으킨다고 하니 최근 이런 증상을 느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밥상에서 이런 음식을 당장 치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음식 5가지를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치워야 할 음식은 중국산 김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은 1960년대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졌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인분을 써서 배추를 기르는 곳이 적지 않아 기생충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입 김치에 대한 긴급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김치는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았고 중국산 김치에는 기생충 검출률이 56.3%나 되었습니다.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포자충 등 4종의 기생충이 확인되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에서는 알몸김치와 굴착기를 이용해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모습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김치 공장 영상에서는 상의를 벗은 남성이 탁해 보이는 소금물 안에서 몸을 담근 채 배추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배추 더미를 옮기는 굴착기도 곳곳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몸으로 김치를 담그다 보면 몸에서 회충이나 유충 등의 기생충이 나와 음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한 국산 김치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외로 기생충 위험이 있는 음식은 바로 골뱅이입니다.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최종일 교수님에 따르면 골뱅이를 충분히 뜨겁게 장시간 조리하지 않을 경우 장읍충 유충이 살아남아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극구읍중 유행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생충 때문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바로 소강과 천엽입니다. 소강과 천엽은 보통 소곱창 집에서 밑반찬으로 같이 나오는데요. 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우 고소하고 식감이 좋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소생간에 서식하는 개회충 때문입니다. 개회충은 인간 회충과는 다른 종류인데요. 무서운 점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위가 아닌 폐, 눈, 뇌 등의 장기로 침입해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흔히 간질이라고 알고 있는 뇌전증, 신경성 발작 및 눈의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폐나 간 등 장기에도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 학자들이 입을 모아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그럼 회와 육회, 선지, 막창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민당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회와 육회, 선지, 막창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속안에 있는 개회충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간과 천엽을 주의해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간과 천엽을 꼭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바로 얼음물에 담가식혀서 물기를 빼고 먹는다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기생충들은 익혀 먹게 되면 전부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먹을 경우 생으로 먹을 때보다는 맛이 덜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자연산 바다 횟감입니다.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나 붕장어, 오징어, 광어 등 자연산 어류에는 무서운 고래 회충이 서식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고래 회충인데 왜 다른 어류에서도 발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숙주가 고래여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이고
이름과 달리 고래에만 기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연어, 광어, 우럭,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도다리 등 바닷고기에서 두루 발견된다고 하네요. 고래 회충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편이라 회로 썰어도 살코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감염된 물고기를 생식하면서 위장관 속에서 살아남은 회충들이 위장벽이나 장벽을 뚫고 파고들고 온갖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보통 회를 먹고 3시간 정도 후부터 회충이 생사를 뚫고 내장벽에 파고들면서 격한 복통과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출혈과 설사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기생충 수가 1978년에 283배에 달한다는 것이 미국 워싱턴대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발견된 기생충 중 69.7%는 고래회충이라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회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연산보다는 양식 횟감이 고래회충으로부터 더욱 안전합니다. 양식 물고기들은 사료를 먹고 자라므로 고래회충에 감염될 확률이 무척 적습니다. 횟감 보관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 FDA에서는 날로 먹을 생선과 조개류는 마이너스 35도씨 이하에서 15시간 동안 혹은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 7일간 냉동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지켜주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1순위는 바로 민물회입니다. 국제암연구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간디스토마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민물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양과 비교하면 담낭에 생기는 암인 담도암 발생률이 5배나 높으며 담도암 환자 중 민물회로 인한 간디스토마 감염은 25% 이상입니다. 담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며 5년, 생존율이 25% 미만일 정도로 치명적이고 무시무시한 암입니다. 간디스토마는 담도암, 담도염, 담석을 일으키며 1급수에 사는 민물고기에서도 예외 없이 발견됩니다. 단 한 마리만 먹어도 쉽게 감염됩니다. 간흡충은 한 번에 알을 7에서 8,000개씩 낳는데 우렁이나 민물고기들이 이 알을 먹게 됩니다. 이 알들은 우렁이나 민물고기의 몸속에서 부화하게 되고 인간이 기생충에 함유된 우렁이나 민물고기를 섭취하게 됨으로써 다시 감염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주방기구를 써서 요리한 음식을 먹어도 감염될 수 있고 담도에서 20년도 넘게 기생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기생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민물회는 아예 먹어서 안 되는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향어회의 경우에는 99%가 양식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민물장어, 민물고기 추어탕 등은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익혀서 먹는다면 간흡충이 전부 사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으로 제거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효약으로는 프라지퀀텔이 있는데 이를 1일 3회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체내의 간흡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5가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중국산 김치, 덜 익힌 골뱅이, 소의 생강과 천엽, 자연산 바다횟감, 그리고 민물회는 한국인들이 자주 즐기는 음식이지만 기생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음식을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양식 횟감을 골라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익혀서 드실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꼭 지켜서 익혀주셔야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효녀박사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